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 질문 주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질문 주신 것 중에 URL을 들어가 보면, 이거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스피어가 물결 무늬로 올라오는 거. 여기 강좌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3D에서, 시네마 4D에서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 애니메이션을요. 자, 시네마 4D에서 하는 방법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런 플랜에, 그죠? 플랜의 위쪽만 물결이 진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그죠? 여러 개가 올라오면서 이제 구의 형태로 나중에 이펙트로 적용해서 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시네마 4D에. 근데 몇 가지만 제가 일단 샘플로 보여드리고,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걸로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모그래프를 이용한 겁니다. 모그래프에 이펙트를 이용을 해서, 일단 우리도 애프터 이펙트랑 똑같이 이런 플랜이, 이 애니메이션을 먼저 만들어야죠. 한쪽은 평평했다가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물결 무늬가 됐다가 나중에 다시 평면으로 들어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얘를 가지고 나중에 구 형태로 만들어도 물결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물결 무늬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야 이게 구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물결 치는 구의 형태가. 지금 이거는 이제 모그래프를 좀 이용을 한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다른 걸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디포머를 좀 이건 포인트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겁니다. 얘는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포인트 애니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하나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 이제 디포머를 이용을 한 겁니다. 디포머. 윈드라는 디포머를 하나 이용을 해서요. 자, 윈드라는 디포머를 이용을 해서 물결이 치다가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거는 이 윈드라는 놈의 엠프러처, 얘를 애니메이션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양쪽으로 친다는 거죠, 물결이. 그래서 이 부분, 끝부분을 좀 잡기 위해서 여기다 큐브라는 놈을 하나 만들고 얘 그냥 부를 이용을 해서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위쪽만 마치 물결이 치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얘만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평면에서 한쪽으로만 웨이브가 지다가 웨이브가 사라지는 이것만 만들어 둔다면 간단하게 워프라는 이펙트 적용하고, 나머지 것들 이제 붙이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클로너에다 넣고서, 그 다음에 스텝, 그 다음에 랜덤 좀 써서 컬러나 이런 것도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중에 가장 아마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게, 포인트 애니메이션이 제일 간단할 겁니다. 가볍고, 나머지 것들도 다 비슷비슷한데요. 아무래도 불을 쓰면 좀 더 무겁고요. 그 다음에 이 모그래프를 쓰면은 단점이 뭐냐면, 얘를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개 복제할 때 조금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잡아주려면 또 다른 거를 써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 더 이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 애니메이션이라면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포인트 애니메이션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드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먼저 플랜을 하나 만들고요. 그렇게 많은 포인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씩만 할게요. 자, 다음 얘를 에디터블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얘 스케일도 좀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 스케일을 조절할 때 가운데부터 양쪽으로 조절되는 게 싫으니까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만 Y축에 Y 마이너스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조절해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도록.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애니메이션 잡을 거니까 요건 좀 나중에 잡도록 하죠. 포인트를 먼저 잡을게요. 알아보기 쉽도록. 그래서 포인트를 하나 걸러 하나씩 잡겠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한 50프레임 정도 갔을 때 이 포인트 애니메이션만 키를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프레임 정도 갔을 때 얘를 좀 많이 올려 놓을게요. 자, 뭐 요런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자, 다시 이번에는 스케일의 애니메이션을 잡겠습니다. 여기는 1이고 앞쪽에 갔을 때 스케일 0. 자, 그러면 요런 애니메이션이 나오겠죠. 처음부터 물결이 갔다가 조금만 더 올릴까요, 얘를? 다시 얘 1로 잠깐 해둘게요. 포인트 애니메이션을 조금만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많이. 그 다음에 얘를 다시 0으로. 그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나머지 혹시라도 이제 이런 포인트 같은 것도 혹시라도 지금은 이제 제가 보연만 드릴게요. 이런 거 나중에 그 커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포인트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다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스케일이나 이런 것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래프나 이런 거 뭐 지금은 그냥 리니어로 해둘게요. 지금은 PLA도 리니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도록 그래야 위에 튀는 게 없어지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제 거의 작업은 끝났다라고 보셔도 돼요. 얘한테 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워프라는 걸 쓰겠죠. 워프. 그래서 이 워프를 플랜에다가 주고요. 이 워프의 오브젝트의 모양이 9가 될 거고요. 0도부터 얘는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얘는 90도가 될 거고요. 그럼 이렇게 완전한 원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차일드 걸렸기 때문에 얘의 스케일을 받아들이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렇죠. 두 개를 Alt G 해서 그룹으로 묶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워프는 스케일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워프 잠깐 가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 여기가 딱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붙이기 위해서 나중에 커넥터라는 걸 하나 쓸 겁니다. 근데 그건 좀 나중에 하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얘의 축을 가운데로 옮기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안 옮겨 놓으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얘 나중에 다 만들고 클로너에 넣고 3개만 할게요. 얘 만약에 내가 여러 개의 스테이 이펙트로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 축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커져요. 그래서 안 좋겠죠. 그래서 얘를 정확히 가운데다 옮겨놔야 돼요. 축을. 그런데 가운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얘의 가운데가 어딘지.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얘 오브젝트 얘 선택하고 컬런트 앤 스테이트. 그래서 완벽히 구 형태로 된 얘를 하나 만들고요. 구 형태로 된 요겁니다. 지금 얘는 폴리곤이기 때문에 센터를 맞출 수가 있죠. 엑시센터로 얘가 0 되겠죠. 그래서 익스큐즈 누르면 정확히 센터로 옵니다.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고 Alt 누르고 널을 하나 만들면 이 널은 얘의 센터에 만들어지죠. 여기 있죠. 그럼 이제 그렇죠. 이 널을 부모로 이용하면 되겠죠. 이 두 개를 이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얘를 리셋 시키면 되겠죠. 포지션 리셋. 그래서 가운데다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여러 개 복제했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서부터 스케일이 조절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얘를 아까도 봤지만 이 부분이 안 붙습니다. 이 부분이 딱 렌더링 걸어서 보시면 이 부분이 딱 끊겨요. 그래서 이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커넥터라는 걸 하나 쓰겠죠. 커넥터. 그래서 웨일드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정확히 붙습니다. 정확한 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우리는 삐죽삐죽한 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렇죠. 얘를 쓰겠죠.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그래서 부드럽게 될 건데 혹시라도 두께를 하나 넣고 싶다. 얘한테 두께를 주고 싶다 하면 서브디비전 서페이스에다 넣기 전에 시뮬레이션 크로스 서페이스 얘한테 한번 주고 얘를
나눌 필요는 없고 두께만 한 두께만 원하는 대로 주겠습니다. 예. 두께만 원하는 대로 주고 얘를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에다 넣으면 조금 더 이쁜 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얘를 나중에 아이고 요거 좀 체크 끌게요. 예.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얘를 이제 클로너에다 넣겠죠. 오브젝트 클로너. 예, 그래서 클로너는 뭐 개수 한 4개 정도만 할게요. 예, 사이즈, Y축은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 그래프, 스텝, 그래서 스텝을 안쪽으로 넣을게요. 안쪽으로. 자, 얘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XYZ가 다 사이즈가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층이지게 되는데, 예, 이게 싫으신 분들은 얘를 끄세요. 유니폼을 끄고 XZ축이죠. 예, 이 두 개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XZ 방향으로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층지는 게 없어지죠. 아무래도 이게 더 좋으실 겁니다. 예, 그건 이제 본인이 선택하기에 나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얘가 시간의 흐름이 차등이 생겨야 되죠. 그래서 스텝, 예, 스텝을 음수 쪽으로 해주는 게 좋겠네요. 예, 이렇게 되면은 차등이 생기겠죠. 커지는 게. 그리고 얘도 지금 보면 간격이 다르죠. 이렇게. 예, 간격이 다르죠. 이 간격 다른 건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스텝 이펙트가 이렇게 기울기가, 그래프가. 정확하게 하려면 리셋 시켜주면 정확히 되겠죠. 간격이, 분포도가. 네,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아, 또 그렇게 되면은 얘가 좀 문제가 되네요. 예, 스텝 이펙트 요거 체크하는 게 낫겠네요. 예. XZ로만 하니까 또 이쪽이 시간의 흐름 때문에 좀 뚫고 나오네요. 예, 그래서 조금만, 예, 이 정도만 할게요. 예, 이게 시간의 흐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를 또 그러면 너무 가늘게 주셔서 그러면 얘를 좀 더 주셔도 됩니다. 조금 더 두껍게, 볼륨감 있게. 자, 이렇게 만들고, 이쪽도 너무 똑같으면 재미가 없죠. 물결의 무늬가. 그래서 스택 가지고 로테이션에 얘를 좀 돌려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다른 모양이 나오도록. 예, 물결이. 그 다음에 이렇게 뚝뚝 끊어져 보이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 렌더링 걸 땐 제대로 나오겠죠. 얘가 2로 돼 있어서 저희가 렌더링 걸 땐 3이기 때문에, 예,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본, 예, 이렇게 층지면서 올라오는 얘의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오클루전 하나만 넣어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렌더링 걸어서 보시면, 예, 이렇게 층이 지고, 예, 물결 무늬가 나오는 게 되겠죠. 혹시라도 컬러 같은 것도 불규칙하게 넣고 싶으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불규칙한 걸 넣고 싶다면 얘한테 그냥 랜덤 이펙트 같은 거 하나 쓰시고요. 랜덤 이펙트에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 그냥 컬러만 온 내주시면 불규칙하게 들어가고요. 이 컬러가 마음에 안 들면 시드 값을 막 바꿔보세요. 예,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되고요. 이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컬러 좀 지정해야 된다. 내가 정확히. 예, 이랬을 경우에는, 예,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 정도 되겠죠, 지금. 그러면 매터리얼을 하나 만드시고요. 이 매터리얼에 정확한 컬러를 4개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 컬러에다가 모 그래프, 예, 멀티 쉐이더 안에 들어가서 add 눌러서 4개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컬러, 여기에도 컬러, 또 컬러. 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컬러, 제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찍을게요. RGB로. 예, 이쁜 색 하세요, 여러분들은. 예, 그 다음에 얘도 컬러. 마지막에 있는 얘도. 자, 이렇게 해서 컬러를 지정하고 얘가 어디에 들어가요? 인덱스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얘를 클로너에다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뭐 리플렉션이나 이런 거 쓰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컬러는 이렇게 지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질문 주신 이렇게 물결 무늬가 스피어 물결 무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스피어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거를 시네마 4D에서 구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한번 차근차근히 따라해서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